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너 하나만 바라보고 악착같이 일해왔다. 그래, 네가 그 요리 집안 장남이랑 결혼하겠다는 것까지도 엄마가 이해를 하마. 그런데 이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나서는 거면 모를까. 물려받지 못하겠다고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건 또 무슨 심보냐? 너나 사위 될 사람이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전에도 말했었지만 엄마 식당을 무조건 못 물려받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지만 전 서방은 처음부터 착실하게 쌓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조리과 나왔다지만 아직까지 자기 실력에 확신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게 밑바닥부터 운영하면서 배워가야 나중에도 가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당장 엄마 눈에야 느리게 보일 수 있고 왜 먼 길 돌아가나 싶겠지만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갑갑해서 그런다. 갑갑해서 밑바닥, 기초부터 착실히 다지겠다는 그 생각이야 물론 기특하지. 하지만 당장 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식당 일을 물려주려는 거 아니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 전서방이나 나나 좀 우직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잖아. 애당초 엄마랑 요리하는 분야도 다른데 물려받은들 잘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차라리 가게 처분해버리고 엄마도 몸 편하게 쉬는 게 어떨까? 이 큰 식당 처분해버리면 이 엄마 무시할 사람이 한둘이니? 평생 고된 식당 일만 해서 귀금 속이라도 안 걸치면 사람들이 다 엄마 무시하는 거 몰라?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까 엄마가 대접받는 거야. 엄마, 본인 일해왔었던 거며 이 큰 국밥집 일군 거며 자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난 엄마 못난 손이 오히려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서방이랑 나한테 가게 물려받게 하는 문제는 더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늦게 가려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야 고집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해도 될까? 말 안 해도 안다. 사돈 양반들한테도 이 문제 굳이 얘기 꺼내지도 않으마. 너랑 전서방이 싫다는데 내가 뭐 억지로 이 얘길 꺼내 못하겠니? 나원, 요령이 안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런 것만 어떻게 네 아빠를 쏙 빼닮았니? 엄마가 큰 가게 한다고 말도 안 해놨어. 돈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어차피 말해놔봐야 뭐 돈 빌려달라느니 뭐니 아쉬운 소리밖에 더 듣겠니? 시부모님도 먹고 살 만큼은 식당으로 돈 벌고 있으셔. 차라리 네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걸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혼수 비용은 넉넉하게 보탤 거다. 이것마저 반대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대학교 조리과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은 우직하리만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 역시도 엄하시긴 해도 배려심이 많고 따뜻하신 분들이라 결혼 생활은 행복했었죠. 큰 가게를 물려받으라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손수 일구어가는 식당은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점점 단골이 많아지며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게였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면 집안에서 사랑받는 남편과 달리 이기적이고 요령만 피우는 시누이였죠.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따르듯 결혼을 한 시누이. 가족끼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누이는 말썽을 피웠고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이나 저에게도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오빠, 내 술 한 잔 받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내일 가게 연이 뭐니 하면서 재미없는 소리 하면 나 진짜 화낸다? 너 벌써 많이 마셨어. 그러고 보니 매부가 운전해서 간다더니 같이 술을 마시고 있네.
이럼 그냥 너 집에서 하루 자고 가야겠는데? 아니, 내가 술을 마시건 말건 상관하지 말고 술이나 받으라고. 왜 자꾸 남의 인생도 모자라서 일거수일투족의 참견질이야? 오빠가 내 엄마나 아빠도 아닌데 왜 참견질이냐고. 아가씨, 많이 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빠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새언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오빠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 거 알죠? 나 결혼한다고 남편 데리고 왔을 때 오빠가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요? 온몸에 문신이 그게 뭐냐면서 나한테 잔소리했다고. 가리고라도 오든가. 서로 부모님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문신 훤히 드러내놓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 남편, 오빠한테 개무시 받을 사람 아냐. 컴퓨터 매장 나름대로는 크게 하고 있고, 솜씨 좋다고 사람들한테 호평자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멋있어? IT 쪽에 일하면서 문신이 있는 야성적인 매력. 엉? 그에 반해 오빠는 사람이 재미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하잖아. 새언니, 이런 남자랑 뭐가 좋다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남편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저 배려해주고 말도 잘 통하고 또 요리인으로서도 존경스럽고 배울 점도 많고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둘 다 정말 재미없다고. 인생을 왜 이렇게 둘 다 재미없게 살아? 그러지 말고 새언니, 나 따라서 문신 한번 해볼래요? 또 헛소리 한다. 적당히 해. 나 아직 네가 결혼한 사람 인정 못하고 있으니까. 멋대로 임신해버렸다고 하고 사고 쳐서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거였을 뿐이야. 히, 심지어 그것도 임신한 척 거짓말한 거였으니까 더 열받지? 그러니까 오빠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어차피 돈으로 사람급 나누기 마련이고 요령 좋은 놈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 오빠 식당에 취급하는 재료 원산지 정도만 속여봐. 그럼 돈방석에 앉을 텐데 참 멍청하게 돈 버는 거 보면 내가 다 갑갑한 거 알지?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종용하는 건 아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이만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축복을 해주셨어야지. 응? 나도 서운한 걸로 따지자면 할 말이 많아요. 아마 이거 평생 갈걸요? 동생 말이야. 진짜 한번 날 잡아서 기강을 잡든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매부랑 결혼한 거 반대한 거 앙심 품고부터는 아주 난리도 아니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가 용돈 드리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거 매부가 더 많이 준다면서 나랑 당신한테 대놓고 차별을 하라는 거야. 엄마한테 이 얘기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 가족 모임할 때 당신 말은 무조건 반대하고 눈앞에서 핀잔 주고 잔소리하래. 어머님이 그런 말 듣는다고 그러실 분도 아니잖아. 아가씨 발상이 참 귀여우시다. 이게 귀여워? 하여튼 얘가 이제 더 막 나가다가 인생 망하는 꼴 보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 아가씨가 맨날 술 마시고 당신 말이면 기쓰고 대들기부터 하는 것도 결국 감정이 쌓여서 그런 것 같거든. 당신이라고 뭐 별수가 있나? 걔 친해지기 쉬운 성격 아냐. 나야 뭐. 그래도 반대하는 결혼했다는 공감대가 있잖아. 장모님이 나 반대하신 게 아니라 결혼은 찬성인데 가게 물려받지 않는 걸 뭐라 하신 거잖아. 그게 그거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부터 해서 당신 험담이나 같이 해보려고. 공감대 형성이 친해지기 위한 첫 단계 아니겠어? 내 뒷담화할 소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좋은 남편이라. 일단 잘난 척 한다는 것도 험담 소재로 하나 포함시켜 볼게.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혼의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던 데다가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남편이 시누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친해져서 골칫덩이 시누이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가정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먼저 친해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새로 구매한 컴퓨터의 수리를 맡기고 시부모님 가게의 컴퓨터며 기계들을 교체하게 된 일도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부모님의 가게가 불타버리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시침이 뗀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일 커지기 전에 저랑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시부모님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중재? 무슨 중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와중에도 또 시치미를 떼고 있어? 너 집사람이랑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만만해 보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다고. 매부가 수리해준 컴퓨터 확인해 보니까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컴퓨터인데 엄청 느려져 있더라. 내 친구 중에 진우라고 조립 컴퓨터 매장에서 일하는 애 있는 거 알지? 걔가 견적서 짜져 썼던 거랑 비교해 보니까 부품들 싸구려로 갈아 끼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더구먼. 아, 그거? 그렇잖아도 나도 설명 들었는데. 아무리 새 부품이어도 호환성이 안 맞고 식당 같은 데에서 좀 습한 환경에 놓여 있고 이러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정말 공짜나 다름없다시피 새 부품으로 교환해 준 거라고 그러더라. 물론 성능은 좀 떨어져도 사고 나는 것보다는 새 제품인 게 낫잖아. 새 제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4년 전에나 나올 법한 구형 모델이라고 하던데. 출시만 그때 됐다 뿐이지 새 모델이긴 할 거야.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황당하네. 컴퓨터를 그 친구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내 남편이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전문가인데. 돈을 잘 번다고 전문가라는 건 좀 아니죠. 수리한다고 해놓고 고장난 부품 깔아 넣어서 돈 벌고 새 제품은 팔아치우면 누구나 돈 많이 벌 테고요. 하, 새 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말 덜 했어요. 저희야 안 좋은 부품으로 갈아치웠다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할 줄 모르고 손볼 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시부모님 가게에 불까지 내는 건 무슨 경우예요? 이것저것 수리해야 한다면서 가게 훼손이며 컴퓨터며 죄다 손봐놓고 300만 원 넘게 받아갔으면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대체 어떻게 일 처리를 했길래 20년 넘게 멀쩡하던 가게가 불이 날 수가 있냐? 아, 화재보험 드러나서 큰 피해 없었다며. 왜 자꾸 우리 남편만 가지고 들들 볶는 건데? 법적으로 처리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따져대? 엄마랑 아빠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가게 일이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른 상황이야. 어디로 털을 잡을지도 몰라서 당분간 가게 일 쉰다고 하시는데. 됐고, 매부 당장 튀어와서 나랑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해. 이딴 식으로 일하면서 사람 뒤통수 칠 거면 더는 가족 취급 못 해준다고도 경고하고. 아니, 말할 필요 없어. 사람이 신경 써줬는데도 오해하는 가족? 내가 필요 없거든. 잘못을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불난 지점이 손봐줬던 곳들이던데? 원래 사고 날 가게여서 사고 났던 것뿐이라고요. 전문가가 수리해 준 건데 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네가 하는 말 잘 알았다. 앞으로 넌 우리 가족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새언니, 기분 아주 좋으시겠어요? 멀쩡히 잘 지내던 가족,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절 탓하시는 거예요? 황당하네요. 저희 가족, 새언니 오기 전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 들어오고부터
사사건건 트집쟁이들로 변하고 저만 죽이려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주도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져. 가족 아니라니까, 너? 왜 남의 가족한테 자꾸 말이 많아? 알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저주할 거니까 한번 잘 살아보셔. 본인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분개했지만 시부모님은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냐면서 한 번만 넘어가자고 사정을 하시더군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을 힘든 법적 공방에 개입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이 일을 통해서 아예 시누이와는 연을 끊으시겠다 하시기에 저와 남편도 수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돈 양반 가게에 불났었다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고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가게 문 닫은 날 불이 난 덕분에 살았지 뭐. 그런데 그때 많이 놀라셨는지 아직까지 가게만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야. 적당한 곳도 없어서 고민이 많으시네. 맘 같아선 내가 자리 하나 내주고 싶구나.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 내가 연락할 땐 한 번을 제대로 안 받더니 시부모님 불라니까 연락을 먼저 하네. 그 양반들이 워낙 사람이 좋잖니. 그거랑 별개로 너랑 전서방이 괘씸한 걸 그럼 어떡하니? 몸 아플 때마다 가게를 물려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도 힘들었다. 미안. 미안할 거 없다. 그래서 가게 그냥 처분해버리고 건물 장만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 가게 일은 그럼 완전히 접은 거야? 몸이 안 좋은데 가게 일은 무슨 소일 삼아 건물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적당히 건물 둘러보니 진즉에 이럴 걸 싶더구나. 어차피 돈 벌어놓은 거 죽을 때 들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그렇잖아도 가게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붙들고 있는 거 나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나도 너랑 전서방 많이 원망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다 싶더구나. 그렇잖아도 욕심내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식당 정말 제대로 운영해보겠다는 사람들을 거르고 걸렀는데도 벌써부터 덜컥거리면서 잡음이 많더구나. 그에 반해 전서방이랑 네 가게는 꾸준히 림류가 좋아. 사람들 평판도 좋고 음식 마시며 위생도 괜찮다고. 엄마가 지켜봐주고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 나랑 전서방도 나중에 엄마가 샀다던 건물 한번 구경 갈게. 지금은 오지 마라 얘. 건물에 얼마 전부터 컴퓨터 매장 들어선 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고용한 관리업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코인인지 뭔지 캔다면서 하루 종일 뭔 기계를 돌리는 것 같더구나. 게다가 사람들이 가끔씩 찾아와서 뭐 채굴한 그래픽 카드를 신제품으로 파냐면서 항의에 대고 소리 질러대서 건물에 임대하는 다른 가게들까지 피해보고 있고 지들이 분명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세가 이게 말이 되냐면서 항의해서 정말 골치가 아파. 그럼 그거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코인을 아마 컴퓨터 돌려서 조금씩 캘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전기도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많이 써놓고서 많이 나온다고 항의했다는 게 황당하다. 안 그래도 변호사한테 알아볼까 싶기는 해. 그런데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영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범죄가 아닌지 맞는지 문제가 될 만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더더욱 그이랑 같이 한번 들려야겠네. 나도 시누이 때문에 비슷한 피해받은 거 있잖아. 그이가 이 문제로 친구들한테 얘기 들은 거며 알아본 게 많아서 제법 빠삭해.
한번 남편이랑 들려서 알아보든지 할게. 전 서방이랑 같이 오기 전에 이 엄마 얼굴 보러 나와라. 어떻게 된 게 1년에 얼굴을 한번 보기가 힘드니? 오랜만에 같이 국밥이나 한 그릇 먹자꾸나. 내가 잘하는 가게 봐뒀다. 저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기도 할 겸 구매했다는 건물이 궁금하기도 하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계단 청소를 하고 있던 엄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러 간다고 올라간 사이 낯익은 얼굴을 우연찮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 청소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새 언니네 엄마였네.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이제야 기억이 났네. 아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왜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의아하세요? 그동안 피땀 흘려가며 번 돈으로 비싼 건물에 매장 차린 게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 여기 컴퓨터 매장이 있다는 게 왜 여기 있는 건지 알겠네요. 그런데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남들 사기치고 등쳐먹어가면서 번 돈이라면 또 모를까? 어머머, 새언니 지금 저한테 핀잔 주신 거예요? 좀 많이 황당하네. 저한테 약점도 있으신 분이. 약점? 제가 아가씨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요? 아니, 새언니네 엄마가 여기 청소부로 일하고 있잖아요. 새언니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건물주만큼은 아니어도 여기 임대한 사람들도 나름 콧김 센 거 알고 있죠? 사돈어른 험한 꼴 보게 하기 싫으면 잘하라는 얘기잖아. 구부정하게 굽은 몸으로 굼뜨게 청소하는데도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면 불쌍하다고 고용되고 있는 처지인 것 같은데 임대인 컴플레인으로 쫓겨나 봐. 그럼 어떻겠어? 응?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폐지 줍는 거지. 몸도 불편한 노인네가 그거 말고 달리 할 일이 있겠냐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그냥 바로 따져야겠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쫓겨날 준비나 해, 이년아. 지금 한 그 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괜찮겠니? 뭐 어쩔 건데? 네가 뭐 어쩔 건데? 상황 파악 못하고 뻗대는 거 적당히 좀 해. 사람 열받으니까. 새언니고 뭐고 간에 확 그냥 인생 조져주는 수가 있다? 그래, 두고 보자. 누구 인생이 조져지는지. 시누이는 큰 건물에 매장을 차린 본인들의 성공에 의기양양해하며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를 잘리게 만들어주겠다는 둥 협박질을 해오더군요. 그렇잖아도 컴퓨터 매장에서 하는 양을 꼴보기 싫어하던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니? 기가 막혀서. 내가 귀찮아서 넘길까 싶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당장 이것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구나. 경찰에 신고부터라니? 안 그래도 그 중고 제품을 신제품인 걸로 속아서 항의하러 왔던 사람 말이다. 가서 물어보니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기저기 파봤더구나. 전달받은 서류로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니 범죄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도 있지 뭐니. 무엇이냐, 채굴인가에 뭐 부품인가 쓴다며? 그래픽 카드. 그래, 그 그래픽 카드인가를 한참 쓴 중고인데 새 것인 양 팔아대고 사기를 친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더구나.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것저것 얘기 들어본 것만으로도 규모가 작지 않은 모양이던데? 전국 단위로 사기 쳐왔다니 징역살이도 가능한 거 아닐까 싶고.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자세한 건 경찰에 일단 사건 접수부터 해봐야 알겠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사돈댁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니 미리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그러니까 너 당분간은 모른 척하고 있거라. 전 서방은 입 무거운 사람인데
너나 전서방이나 둘 다 대외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다. 과정이야 어쨌거나 범죄자가 집안에 나왔다고 하면 세간 시선 좋을 거 하나 없지 않니. 그리고 알고서도 모른 척 했다고 하면 괜히 사돈댁들이 너나 전서방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단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엄마의 조언에 따라 저는 일단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있었던 화재라든가 컴퓨터를 오래된 부품으로 수리한 일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언을 했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뒤 신우이와 신우이의 남편은 놀랍게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본인이 무시하던 청소부가 건물주였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고 제게 눈물로 호소를 해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제가 원래 아둔한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일로 사이 멀어져서 되겠어요? 엄마 통해서 얘기 다 들었어요. 아가씨, 피해액만 3억이 넘는 사기라는데 당연히 징역을 살아야죠. 피해자들 모아서 고소 들어온 거 좀만 사정 봐주시면 좋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솔직히 무슨 이득이 있다고 사돈어른이 주도하에 이렇게 피해자들 규합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충분히 피해를 봤으니까 그렇죠. 가족들 모임에서 맨날 시비 걸어대고 컴퓨터는 부품을 헌 걸로 가리하질 않나. 시부모님 가게에는 불나게 해서 초상 치를 뻔하게 만들질 않나. 엄마는 청소부라고 개무시하고 쫓아내겠다 뭐다 협박까지 하셨죠? 심지어 돈 받고도 안 살 제품을 새 것이냥 팔아댔으니. 어휴, 징역 살 이유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엄마랑 아빠가 저 감옥 들어가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미 다 얘기 끝난 일이에요. 남편 비롯해서 시부모님도 이번 일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정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 새언니. 우리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가족으로 대우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본인 필요할 때만 가족 들먹이고 왜 등쳐먹을 때는 그 단어가 안 떠오르셨을까 모르겠네. 남편 재범이라서 이번에 들어가면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던데 어떡해요? 저도 동참해서 징역 1년까지 살 수 있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4년 덜 받네요. 아니,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요. 그럼 다른 죄를 저지르시든지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동안 가게 운영이며 우리 재산은 어떡할 건데? 네가 전에 했던 말 생각하면 복잡할 거 없는데?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처리될 일을 왜 자꾸 따져대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니?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죗값 달게 받기나 해. 이년아. 새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오빠도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되긴. 잘만 돼. 이년아.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면회 갈게. 새언니, 나 진짜 죽는다고. 나 감옥 공포증 있다고요. 신우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저지른 죄를 줄일 방법은 없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고 신우이와 그 남편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 역시도 징역으로 치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최근 남편과 함께 면회를 가서 신우이를 보았는데 그 간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제는 반성을 한 것 같다는 시부모님의 말을 믿고 싶지만 가족까지도 등쳐먹으려던 신우이였던지라 솔직히 믿음은 가지 않네요.
골치를 썩이던 컴퓨터 매장의 자리에는 시부모님의 가게가 들어서게 되어 건물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답니다. 남들을 등쳐먹거나 빨리 가려는 욕심이 사람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으니 가족은 물론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지금의 속도로 우직하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재수 씨, 신혼집 잘 구경은 했는데 술도 한잔 했겠다.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버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을까요?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다든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음식 배달만 지금 10년 차입니다.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구경 많이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상다리에 반찬이라고 해봐야 10가지도 안 되고 영부실에서 입맛이 하나도 안 살더라고요. 소고기 정도는 구워놓으셔야 할 판에 삼겹살 수육이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마늘도 껍질 부분 제대로 안 까져 있고 끝부분도 제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먹고 배탈 나면 제 배달일 하루 날리는 건데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해요. 학교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이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잘 대접해드려야 했는데.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겁니까? 네? 잘난 척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고졸이기는 해도 배울 거 다 배워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 40 넘도록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돈도 제법 모아둬서 노후까지 대비해놓고 있어요. 네, 알죠. 아는데 전 정말 잘난 척한 일은 없거든요. 설마 제가 계약했다는 거랑 그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바쁜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바쁘잖아요. 저도 배달 음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몰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계약 핑계에 일 핑계 대면 그냥 입 닥치라는 말밖에 더 돼요? 많이 몰랐던 걸 배웠네요. 아주버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제가 아무렴 인생을 영우며 재수씨보다 10수년은 더 살았잖아요. 연장자가 말하는 거니까 너무 안 이꼽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내가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배웠으면 서울대도 갔을 사람인 거 아시죠?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냥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생 한방이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도 같네요.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수씨가 나중에 제 덕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하라는 겁니다. 술 마신 김에 하는 말들이긴 해도 다 새겨 들으시고, 알겠어요? 대충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보, 아주버님 때문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집들이 올 때부터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면서 잔뜩 취해 계시더니 나한테 카톡 보내는 꼬락서니 좀 봐. 아니, 나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나이들 먹이면서 꼰대질을 하신대? 나 따로 불러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랑도 대판 싸웠다더라. 친구랑 싸운 스트레스를 그럼 나한테 풀었다는 거야? 뭐 그랬다기보다는 원래도 그런 사람인 까닭도 있겠지만 친구분이랑은 왜 싸운 건데? 형철이 형이라고 머리 정말 벗겨진 분 있거든.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와서 축하한다면서 막 호탕하게 웃었던 사람. 당신이 웃음소리 되게 크고 특이하다고 했었잖아. 누군지는 기억나는데 왜 싸웠대? 그 형철이 형이랑 스포츠 토토인가 하는데 이번에 크게 손해를 본 모양이더라고. 서로 탓하면서 심하게 싸웠었다가 친구들 중재로 술 마시면서 풀기로 했나 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대판 싸움 난 모양이고. 아, 어쩐지 그래서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구나. 당신 보고 이해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솔직히 10년 넘게 같이 산 나도 형이랑 엄마가 힘든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아주버님 그렇게 된 건 어머님 잘못도 솔직히 크지.
아주버님만 싸고 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차별하셨다며. 장손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어머님이 챙겨주는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해봐야 나만 아프지 뭐. 솔직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않았어도 진즉에 연 끊었다. 나 회사 취직해서 좋아할 때도 금방 잘릴지 모르니까 정직원 될 때까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태클 걸던 사람이 형이랑 엄마거든. 그랬구나. 난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한테 들은 얘기랑 달리 무던해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집들이 때도 그렇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형 걸린 문제면 엄마가 좀 많이 미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아빠도 있어서 자제했던 거야. 당신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다면서 잘만 하더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욕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 임금님도 안 볼 때는 욕 편하게 한다는데. 됐어. 하루 이틀 시달린 것도 아니고 욕해서 뭐해. 술 먹고 와서 꼰대질 한 거라든가 되먹지도 않은 사자성어 대면서 유식한 척하는 것이며 열거해봤자 내 입만 아파. 안 그래도 나한테 꼰대질 엄청 하시더라. 아니, 꼰대질하면서 사자성어 쓰시는 것도 다 틀리시고. 적당히 벌며 쓰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건 자급자족보다 안분지족이 더 어울리잖아. 거기서 좀 찝찝한 거 지적하면 잘난 척한다고 또 발끈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야. 지적하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잘 참았어. 40 넘은 어른이 어떻게 취해지는지 구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 참아. 저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자꾸 사자성어랍시고 나한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어떻게 사자성어냐고 했더니 막 우겨대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주버님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시다. 어머님이 잘 교육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사람 된 거지.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아예 안 나가던 히키코모리 시절도 있었거든. 지금은 배달 일도 하면서 돈 벌고 사람도 만나니까. 여자도 만나신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 문제로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는 무슨.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형 같은 사람은 안 만나. 배달 일이야 먹고 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보기야 좋지. 근데 자기가 배달일 하는 거 떳떳하다면서 자격지심 가지고 남들한테 꼰대질 하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지. 그래도 당신이랑 나이 터울 좀 있고 하니까 어른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더라. 나랑 동생도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동생이 날 좀 많이 따르고 의지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생각했나? 당신이 또래 비하면 어른스러운 편이긴 하지. 참, 처제는 아이돌인가 준비하는 거 잘 돼가고 있어? 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한다고 난리 치던 게 중학생 때고 지금은 보건고 다니잖아. 간호사 되려고 준비 중인 거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왜 처음 듣지? 당신이 말 안 한 거 아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진로 준비하고 아주 기특하다면서 용돈 줘야겠다며. 아, 기억난다. 그때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었네. 언제 안 바빴던 적이 있기는 하고? 이거 신혼인데 벌써 부부로서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야? 내 관심은 오직 당신한테 있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관련한 문제 아니면 그냥 뇌에 안 담아둘래. 용량만 차지해. 내 동생 문제면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담아둬. 좋은 말로 할 때 남편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고 있는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좋아할 만큼 유머 감각도 평균 이상은 있는 편이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갔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늘 다정한 사람이라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정말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속물적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못한 부분들만 어떻게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너, 내가 신혼이기도 하고 학교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하고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간장게장 이거 보니까 한마디를 해야겠구나. 네 시부모도 그렇고 진호까지도 간장게장 먹고 다 배탈 났잖니. 그것 때문에 이틀은 배앓이 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 아니? 알죠, 어머님. 아파서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 퀵으로 보내면서 냉장고에 좀 빨리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도착했다고 말한 뒤 이틀이나 지나서야 냉장고에 넣으셨던 걸로 알아서요. 그냥 몸 아파서 고생했겠구나 알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 될 일이지 왜 토를 또 달고 있니? 진호 배달일 하느라 힘들어 하길래 날 잡아서 여행 가서 같이 회 먹고 펜션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게 죽을 죄인 줄은 몰랐구나. 죽을 죄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퀵으로 택배 보낸다고 할 때는 알겠다고 하셔놓고서 수령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으셨던 게 안타까워서 그러죠.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나름 리뷰도 좋고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 시켜드렸던 건데 상해서 배탈까지 나셨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원래 장사꾼들이라는 게 아는 사람까지도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리뮤 그것도 죄다 조작일 게 틀림없는데 그걸 믿고 주문을 했다는 거니? 이러니까 네가 헛똑똑이라는 거야. 백날 애들 가르치면서 공자왈 맹자왈 줄줄 씨부리기만 하면 뭐 하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서 사람 배탈이나 나게 하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더운 날씨에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게 문제 아닐까요? 우연히 너한테 만난 게 같나 보지.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자기중심적으로 좋을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니? 답을 정해놓고 박박 우겨대는 꼴을 보니 부부 아니랄까봐 영후 안 좋은 점을 벌써 닮아버렸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있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이라 그래요. 됐으니까 앞으로 선물하고도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하거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다고 대답 안 하면 혼쭐을 내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날이 갈수록 표독스러워지는 시어머니의 참견과 우기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럴 때마다 길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당장이라도 싸우려 들었던 까닭이었는데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꺼내어 모자 관계를 갈라놓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당신 엄마한테 간장게장 보낸 일로 잔소리 들었다며? 좋은 경험했지. 내가 간장게장 보내고 욕먹기는 난생 처음이거든. 엄마는 남한테 늘 틀린 것만 채점하는 사람이라 그래. 형은 다 틀려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맞는 것만 채점하신다든가? 아니, 일단 해봤다는 것에 이미 100점을 주지. 나는 좋은 대학 가도 시큰둥하고 배워서 뭐하냐고 하더니 형이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 졸업증 따겠다니까 아주 잔치를 벌이더라. 그나마도 하던 도중에 때려치웠는데 배우겠다는 모습이 기특하니 어쩌니. 내가 차별당한 거 열거하면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라. 이러니까 내가 계모라고밖에 계속 생각이 안 들지.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아주버님이 배달일로 돈 버는 거 몸이라도 까딱 다쳤다가는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본인도 적성에 맞는 일 하게 하려면 마냥 오냐오냐만 해선 안 될 텐데. 그나마 형이 아빠는 무서워했었는데 건강 안 좋아지고부터는 영 케어가 안 되네. 엄마가 그나마 잔소리하는 게 결혼하라는 건데 솔직히 나이 40 넘어서 부모 집에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그러고 보니 주변에 나이 얼추 맞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원하시면 소개라도 시켜드릴까? 엄마나 형이나 자식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20대 여자 원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아마 안 될 거야. 세상에, 진짜야, 그게? 저번에 당신이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하긴 했지만 난 농담인 줄 알았지. 됐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대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솔직히 아빠 건강 생각해서 지금 가족 행세라도 하는 거지. 내가 그간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절연을 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당신 절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솔직히 나도 얘기 듣기 전에는 당신이 어머님한테나 아주버님한테 좀 까칠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다른 사람들도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말하곤 해. 처음 아빠가 데려와서 소개해줬을 때 엄마라고 안 불렀다고 어린애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재우는 게 말이나 돼? 형은 피망 못 먹는다고 거르게 해놓고 나는 편식하면 안 된다면서 미역에 고추에 멸치 같은 거 갈아서 마시게 했던 것도 말했지. 알지? 당신 힘들게 자라온 거. 하늘나라 있는 친엄마 보고 싶다면서 술 마시고 운 적도 있잖아.
엄마 죽자마자 계모 데려온 아빠야 지금 와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일찍 사고당했다느니 하는 말은 어린애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시에는 내가 착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상처 주는 말들이더라고. 형님한테 돈 빌려준 거 3천만 원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야지. 빌릴 때는 2달 내로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뭔 돈을 갚냐고 하는데 얄미워 죽겠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절연을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골거리는 사람 옆에 아주버님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버님에게 크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면 해장국 정도는 센스 아닙니까? 아무리 엄마 부탁 때문에 억지로 집에 받아들여줬다지만 이렇게까지 눈칫밥 주시면 곤란해요. 아주버님,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모시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숙취해소구 뭐고 안 해드린다고 남편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아버님 지금 편찮으신 상황인데 아주버님한테까지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무사고 기간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토바이가 수족이나 다름없어서 눈 감고도 배달 가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해야 한다는 거 말리느라 애쓴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고집 때문에 집에 머물게 하고는 있는데 술 냄새 풍기시면서 집에 들어와선 방도 제대로 안 치우시는 거 좀 보기가 그렇네요.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겠다면서 계속 뻑뻑 피워대셔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요. 서로 지킬 건 어느 정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랑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센 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강약약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 강약약강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먹물 좀 먹었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정한 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재수 씨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전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술 마시고 운전한다든가 집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재수 씨는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인생은 원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버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던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에 집에서 나가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아주버님은 빗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입원을 하고 있던 병원에서 재활도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주버님의 문제를 저와 남편의 탓으로 돌렸죠. 내가 니들한테 우리 진호 잘 부탁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애를 다리 불구로 만들어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주의드렸었고 어머님한테도 협조 요청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자꾸 술 마시고 운전한다, 집에서 담배 피운다 전해드렸더니 나이도 지긋한 윗사람한테 어디 간섭이냐며 참견 말라셔서요. 아이고 영우야,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장손이 사고로 장애인이 된 마당에 시어미한테 할 소리니 이게?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가 없어?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없어. 우린 최선 다했고 형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형한테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오냐오냐만 하고 남 탓만 해왔던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들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것들을 하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어림도 없다. 언젠가 진호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진호 아비 까딱 잘못해서 죽게라도 되면 니들한테는 재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알겠어? 당장 데리고 가기나 해. 네가 말 안 해도 당장 데리고 갈 거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지나 마라. 시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오늘 내일 하고 있게 되자 남편은 분노에 당장 아주버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었죠. 집안이 어수선한 중에 친정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방문을 해온 일도 있었는데요. 명목은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는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해코지며 폐악질이 걱정되어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리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의 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습도 할 겸 아주버님을 보살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기색으로 집에 들이닥쳤던 시어머니는 저의 동생이 아주버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표정이 묘해지는가 싶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장손이랑 사돈처녀랑 잘 어울리던데 내가 볼 땐 둘이 천생연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절에 됐어도 모아놓은 돈도 넉넉한 애야. 간호사 일 준비한다는 걸로 봐서는 돈이 많이 궁한 모양인데 나쁘진 않잖니. 이참에 날 잡고 시골리는 거 어떠냐? 40 먹은 장애인 노총각이랑 18살짜리랑 결혼시키자고요? 인연 진짜 또라이년이네? 뭐, 또라이? 너 지금 시어미한테 또라이라고 했니? 그래, 이 또라이야. 내 동생이 한때나마 아이돌도 해볼까 하던 인물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쁜 동생이라고. 인성, 외모 다 파탄나서 쓸데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랑 결혼? 미쳤니? 야, 이게 미쳐가지고 어른한테 어디 또라이니 뭐니 욕을 하고 있어. 미친년아,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절 따로 불러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제 동생과 아주버님을 결혼시키자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시어머니. 그동안 당해왔던 일까지 겹쳐지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속에 있는 말을 필터 없이 꺼낸 결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래고래 악을 쓴 것과 달리 영 기력이 없던 시모는 저에게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다며 엉엉 울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린 아주버님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우가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는 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너한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마당의 가족이 이렇게 분열해서 되겠니? 가족이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아주버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죠. 어차피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최고다. 잘 보살피면 내가 재산 물려주겠다. 모아놓은 돈 많겠다. 문제될 거 있겠니? 솔직히 교사니 프로그래머니 해봐야 월급쟁이 신세에 불과하고 그건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지같이 남의 돈 빌어먹느니 그냥 때려치우고 주부로 지내는 게 좋지.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 와중에도 완전 착각을 하시는 내용이 있네요. 아주버님 병원 실려갔을 때 친구분들 연락처 알아내 전하려다가 알게 됐거든요. 토토인가 하는 걸로 그동안 버는 돈 매달 탕진하고 있었고 지금 신용 불량자나 다름없다는 거요. 뭐?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 우리 장손이 그럴 리가 없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주버님, 지금 신용 불량자라니까요? 인연이 좋게 대해주려니까 또 막말을 하게 만드네. 어디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 부렁이냐. 우리 장손은 절대 그럴 애가 아냐. 또라이 같은 소리 더 듣기 힘드니까 아주버님은 알아서 잘 양육해 보세요. 거동 불편한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요. 사과할 마음 있으셔도 저랑 남편은 너무 당해온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와서 무릎 안 꿇으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번에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하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고 댁이 결정할 게 아니지. 적당히 해. 이 미친 아줌마야. 야, 당장 용서 빌라고. 우리 장손 장애인 만든 거 사과하라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당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아버님 병문안 저번 주에 갔더니 댁이랑 댁 아드님은 도저히 답이 없대.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유산 조금 떼어주기라도 할 건데. 알짜배기는 나랑 남편을 다 주신다네? 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반드시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줄 거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똥밭에 굴러도 댁이랑 엮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참, 남편한테 엄마 죽은 거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어릴 적에 상처 줬었지? 난 업보 안 믿는 편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있나 싶을 지경이네. 그지나 다름없는데 아들 잘 끼고 열심히 살아봐. 이 미친년이. 사실 아버님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그리 모자라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시모에게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잘했다면서 아버님의 병환과 별개로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주버님은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상심이 큰 모양인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아주버님을 자신의 힘으로 돌볼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말하고 있네요.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모자 때문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메시지에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